음식의 모든 것, 봉구로드입니다. 오늘 봉구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표 라면 브랜드, 압도적인 넘버원 브랜드, 바로 농심 이야기야.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음식인 라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이게 과연 음식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옛날 라면은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수단에 가까웠지. 그리고 그때 라면 원탑은 항상 농심이 있었어. 지금은 농심이지만 옛날엔 다른 이름이었단 사실 알아? 처음 이 라면을 만들던 회사의 이름은 롯데공업이었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롯데 말이야. 롯데의 장남 신격호 회장님의 동생이 농심을 세운 신춘호 회장님이야. 두 분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롯데그룹을 일군 장본인들이야. 하지만 형의 사업 마인드는 더 크고 빠르게, 동생은 먹거리는 원칙적으로 맛있고 대중적이어야 한다. 형에게 사업은 확장이었고 동생에게 사업은 맛의 평준화였어. 두 사람의 경영 철학이 또렷하게 다르지. 롯데공업 시절 라면은 분명 중요한 사업이었지만 유일한 중심은 아니었기에 신춘호 회장님은 라면이라는 음식이 가진 가능성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시선의 차이라고 할까? 결국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신춘호 회장님은 라면을 중심에 두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존의 이름을 내려놓고 완전히 독립하는 계기가 돼 롯데공업을 나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바로 농심, 농부의 마음,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이름이지. 이 순간은 단순한 브랜드명 변경이 아니었어. 롯데라는 큰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철학을 걸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선택 이후 농심은 더 이상 여러 사업 중 하나의 라면 회사가 아니라 라면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는 회사가 돼. 형제의 길은 이때부터 분명히 갈라졌고 누가 옳았다고 말하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갔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그때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서 우리가 아는 농심다운 농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라면 역사에도 분명한 기준점이 있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나눠: 신라면 이전 그리고 신라면 이후. 과장이 아니라 그 전까지의 매운 라면은 어딘가 애매했었어. 맵다고 하기엔 부족하고 순하다고 하기엔 너무 심심했어. 하지만 신라면은 달랐어. 확실한 매운맛, 한번 먹으면 기억에 남는 맛, 다시 찾게 되는 자극. 그날 이후 라면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어. 하지만 신라면 이후 늘 1등이었던 농심이 평탄한 길만 걸었던 건 아니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한국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대부분의 기업이 구조조정,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이해. 그때 농심은 오히려 길을 반대로 가. 이럴 때일수록 맛을 줄이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정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야.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농심이라는 브랜드에 신뢰를 쌓는 계기가 돼. IMF 시절에도 편의점 도시락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도 라면은 늘 가장 저렴한 위로였어. 농심은 쉽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쉽게 품질을 낮추지 않았었지.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진 결과가 수많은 라면 브랜드가 있지만 다른 라면을 먹다가도 결국 집에 쌓여 있는 건 농심인 경우가 많아. 왜? 변하지 않은 맛 때문이지. 농심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어. 사람은 늘 새로운 걸 말하지만 결국엔 익숙한 맛으로 돌아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리고 농심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라면 하나 때문만은 아니야. 너구리는 우동면에 감칠맛 나는 다시다가 들어있고, 안성탕면은 집밥 같은 맑고 시원한 국물을 만들었으며, 짜파게티는 라면을 짜장면 집으로 만들어버렸어. 각각의 라면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각자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제 이 맛이 한국에서만 통할까?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 K-팝, K-영화, K-드라마까지 K-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라면은 농심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 처음에는 그저 해외 마트 한쪽 선반, 작은 아시아 식품 코너, 낯선 글자가 적힌 빨간 봉지였다면 그 봉지가 영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고 짜파게티 안에 소고기를 넣어 먹는 한국 사람들만의 레시피,
설명은 없지. 먹어보고는 싶지.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하겠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라는 사실만 조용히 보여줬을 뿐 어떠한 광고를 하지 않았어. 그런 장면 이후 마케팅 효과는 광고보다 훨씬 강했고 강요하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 한국의 일상을 보여줬을 뿐인데 그 일상 속에 농심이 있었던 거지. 이건 농심이 세계에 알려진 사건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순간에 가까웠어. 전 세계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열광한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 속에서도 라면은 특별한 소품이 아니라 그저 배고플 때 먹는 음식,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농심의 로고. 여기서 끝난 거야. 세계의 젊은 관객들은 이제 라면을 한국의 특이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 안에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 K컬처의 힘은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봐. 이게 한국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전통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지. 그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 그 안에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라면이 있는 거야. 농심은 그 자리를 잘 캐치했다고 봐. 이미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던 브랜드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제 농심은 단순히 수출되는 라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어떻게 야식을 먹는지, 어떻게 배고픔을 달래는지 그 방식을 함께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어. 외국에서 신라면을 먹는다는 건 매운 음식을 먹는 체험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을 잠시 빌려오는 경험에 가까워. 그리고 그 경험의 한가운데에는 K컬처가 있고, 노래를 듣다가 영화를 보다 말고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순간, 그 순간엔 라면이 있어. 농심을 절대적으로 알리는 광고도 맛있다며 강조하는 말도 없지만 한국 문화엔 항상 농심이 만든 라면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봐. 사람은 힘들 때 복잡한 음식을 찾지 않아. 익숙한 맛, 빠르게 완성되는 한 끼, 말없이 위로가 되는 음식. 농심은 그 순간을 알고 있었고 묵묵히 지켜왔어. 다음에도 봉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봉구가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